심장병이요 수술하지 않고 단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 있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부의 제목은 녹슨 혈관을 그리고 막힌 혈관을 트랩펑으로 원 다이어트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추천하는 추천인들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인데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 지방이 범인의 저자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이신데요. 이분의 손은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릴 만큼 이분이 손만 댔다 하면 많은 심장질환자들의 이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수술 대신에 원 다이어트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신 분인데요. 또 여기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십니다. 코널 대학교는 이 배지 닥터들이 이 학교에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다 들으면서 이 환자들을 케어하는 도중에도 영양의학을 이분의 그에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은 전 세계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 그래서 가장 유명한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 불리우는 세계적으로 아주 대대적인 연구이죠.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로 이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계를 너무나 리얼하게 펼쳐놓은 이 책이 바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더 차이나 스터디가 한국판 번역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인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 코널대의 콜린 캠벨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원어는 The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고 하는 막힌 심장혈관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심장혈관이 들어가면요 모두 남은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이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비단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폐암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책을 추천하는 콜린 캠벨 교수님 역시 굉장히, 이 책 역시 제가 이 두 권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몇 권을 추천한 중에 넘버 1, 넘버 2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영양의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히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란 책은 20세기에 실행된 실험 결과 중에 최고의 성과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30년 동안 그 수많은 논문들과 수많은 그 영양의학 저서들을 읽어봤지만 단연코 넘버 1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고, 넘버 1, 2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이 이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뭐 보석이나 자동차보다 더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멘탈 사인도 하이하고 바이탈 사인도 하이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양말 걸어 놓으신 적 있으세요? 예, 양말 걸어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양말에? 아무도 없으시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면 자동차나 화장품이나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그 친구가 가장 건강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그 정신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책들을 선물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도 꼭 기억에 남을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의 범인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분들의 추천사만 보면요, 이분들은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라 한 마디로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을 딱딱 집어내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보면 지방의 과잉 섭취로 발생한 혈관 질환을, 모든 병은 혈관 질환이죠. 그런데 모든 혈관 질환의 범인은 누구냐면 지방이 범인이에요.
폐암도, 대장암도, 유방암도, 난소암도, 전립선암도,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범인은 누구다? 지방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은 지방의 과잉 섭취로 발생해서 혈관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방의 과잉 섭취로 발생한 혈관 질환을 그저 참고 살아야 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평생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에서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 드라마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콜첼 에셀스틴 박사라고 감히 추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책들 여러분 다 보셨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다 본 책들의 저자들이 나오십니다. 성난 카우보이의 저자 하워드 리먼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콜첼 에셀스틴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은요,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비견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서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바로 콜첼 에셀스틴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메메드 우주 선생님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번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양의학이나 이 예방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메메드 오즈 박사님의 책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에서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된 분이신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 과학자,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의 저자 콜첼 에셀스틴 박사가 전 세계를 들썩들썩 났다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환자의 수술 전문의가 수술은 안 하고 원 다이어트로 많은 사람들의 이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내는 게 전 세계를 흔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나? 아무런 고통 없이 당신의 녹슬고 막힌 혈관을 뻥 하고 트레펑처럼 깨끗이 뚫어줄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지각 있는 분들이라면 이 콜첼 에셀스틴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중요한 양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딘 오니시 박사 여러분 역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콜첼 에셀스틴과 함께 전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이셨습니다. 그런데 딘 오니시 박사는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에셀스틴 박사는요, 아주 심한 병이라도 음식 하나만 바꾸면 아주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 선생님이 제가 이런 저지방 채식으로 이 건강식을 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스텐트 2개에 폐에 결절 있는 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서 해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딘 오니시 박사는 콜첼 에셀스틴과 함께 아주 심한 병이라도 음식 하나만 바꾸어서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 시대의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병이 걸렸을 때는 뭐가 약이 되게 하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걸 아는 게 의학의 대가입니다. 원인을 나비둔 채 근본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양심적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신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천을 추천하신 정말 지각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하신 내용처럼 이 책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익한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아세요? 영양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닥터 애킨스 박사의 다이어트를 굉장히 염려하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만성질환자들이 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따라하면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황제 다이어트, 샹그릴라 다이어트, 저탄고지식, 한국에 유명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이 애킨스 다이어트의 저자이신 닥터 애킨스 박사의 이 황제 다이어트 들어보셨습니까? 고기와 지방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주장하신 황제 다이어트의 저자가 바로 애킨스 다이어트인데요.
이 황제 다이어트는 일명 고기와 지방과 채소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인 현미, 감자, 고구마를 제한하는 식사법의 창시자인 로버트 애킨스 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1972년에 다이어트 혁명과 2002년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의 저자 로버트 애킨스 박사님은요, 자신이 그 주장하신 내용처럼 고기와 지방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천연 탄수화물이나 복합 탄수화물 같은 현미, 감자,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제한하신 결과 고혈압, 심장마비, 심부전 직전으로 심장마비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그 안타까운 사망을 하게 되신 그 원인을 보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소개되는 분들이 저탄고지를 부르짖는 분들이신데요. 자, 한번 볼까요? 2001년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의 저자 스티븐 번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피자, 핫도그, 감자튀김, 천연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 트랜스로 바꿨을 때 정제 탄수화물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탄수화물은 그런 건 드시지 말아야 하나, 천연 탄수화물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될까요? 자,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고 벌써 저에게 새해 인사를 꾸벅꾸벅 하시는데,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장한 스티븐 번스의 식단 역시 고기, 우유, 유제품, 버터, 크림, 계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스티븐 번스 역시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어요.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어요. 자, 2007년 샹그릴라 다이어트의 저자 세스 로버츠 박사는 바로 약보다 더 좋은 음식 하면서 샹그릴라 다이어트를 주장하신 이분은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로 버터를 먹으면 수학 계산이 빨라진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터를 즐겨 드시다가 유방암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돼서 오신 분이 이걸 들으시면 웃으실 것 같아요. 자, 버터를 먹으면 수학 계산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일 66g의 버터를 1년 동안 먹다가 2014년 61세 폐쇄관상 동맥질환 그리고 심장 비대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똘히 생각하세요? 골똘히 주무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현재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암보다 사실은 이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고혈당을 비롯해서 심장 질환이 와서 결국은 심장이 헉 하고 막히면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서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원인의 넘버 원이 심장 질환인데, 이 책은 지방이 범인의 저자 콜트웰 SST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수술용 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번에 여러분의 심장병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농담 아니래요. 12년 동안 실험 결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이 SST 박사가 무려 12년 동안 18명의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의 막힌 심장을 뻥 뚫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놨죠. 굉장히 이 놀라운 책입니다. 사망 예정서를 받아들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환자 18명 모두를 살려낸 이야기를 지금부터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저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심장병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바로 저지방, 즉 저지방 채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 만성 질환의 범인은 누구? 지방이 범인이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1 in 5 deaths in the US. 미국 내 사망자 5명 중에 1명의 이 사망의 원인은 뭐냐면 heart disease, 심장 질환이 원인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인구 10만 명당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그 원인이 나와 있으면서 사망자 수를 쭉 비교해 보니까 넘버 원이 보니까 여기 뭐예요? 암인가요? 심장 질환인가요? 오히려 캔서는 2위고 심장 질환이 1위예요.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코비드 19, 예, 그다음에 사고로, 그다음에 스트로크나 예, 만성 질환이나 예, 알츠하이머 질환이나 이 다이아베티스 당뇨병이나 예, 사망 원인을 봤더니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예, 폐암도 그렇지만 모든 암의 시작은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는데 자,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고요? 하고 질문하고 들어갑니다. 막힌 관상동맥 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한데요. 설사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유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나도 심장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에요. 그죠? 안젤리나 졸리가 히스토리가 이 가족력이 암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 가족력이 암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전적입니까? 병은 절대 유전적이지 않아요. 유전적인 그 경향성을 5% 정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95%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의해서 예,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핵심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체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뭐 you are what you eat 한번 해보실까요? You are what you eat. 깨셨죠? 여러분의 몸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세포로? Yes. 그러나 우리의 몸은 내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 걸렸으면 내 음식을 점검하셔야 돼요. 갑상선암에 걸렸으면 내 음식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음식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방 가득한 서구식 식습관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방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의사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먹는 방식을 바꾸어야지만 여러분의 막힌 심장이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셀스틴 박사의 이 규칙을 한번 보세요.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이 3주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막힌 심장이 뻥 뚫려서 나오는데 저희보다 더 깐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에셀스틴 박사 프로그램의 간단한 규칙을 보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이 있어요. 제한하는 것. 첫째, 생선, 고기. 어제 보니까 예, 메티오닌을 제한하면 장수하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생선과 고기가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죠. 그래서 넘버원은 생선과 고기,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그 어떤 것도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먹지 않는 것이 에셀스틴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우유 및 우유로 만든 제품,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빵에는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이런 게 많이 가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호르몬성 암인 유방암이나 그리고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은 다 원인이 뭐냐면 우유 유제품에서 많이 기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넘버 2, 우유나 우유로 만든 어떤 제품도 먹지 말아야 한다가 넘버 2의 규칙입니다. 넘버 3,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라 세 번째. 여기 어떤 종류의 기름? 자, 아마씨 먹어야 돼요. 아보카도 오일 먹어야 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먹어야 돼요. 예, 뭐 다 질문했었어요. 여기서는요, 콜테 에셀스틴 박사는 심지어 어떤 종류의 기름도 먹지 말아야 하고 올리브유나 또는 그 뭐 아마시음이 건강에 좋다는 어떤 기름도 관상동맥이 막혀 있거나 암 환자들은 최대한 제한했습니다. 넘버 4, 아보카도나 견과류도 먹이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아주 좋은 필수 지방산인데도.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이 아주 심해서 심장혈관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기 그 진단을 받은 분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5단계 해독을 하면서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아보카도나 견과류는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혈관이 다 뚫리고 대장, 간, 심장, 신장, 5단계 해독으로 림프패스까지 다 뚫은 다음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는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막힌 혈관들을 다 뚫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냐면 첫째,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
제가 미국에 가서요. 우리나라는 김밥에 뭐 여러 가지 시금치도 넣고 당근도 넣고 단무지도 넣고 뭐 계란도 넣고 뭐 다양한데 미국에 가니까 아보카도로만 김밥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보카도 김밥. 사실은 아보카도는 좀 애매해요. 과일가이면서 지방도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채식하는 분들이 이제 아보카도를 종종 드시면서 지방을 이걸로 부드럽게 섭취하는데 심지어는 에셀 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막혀 있고 심하게 폐색이 되어 있을 때는 아보카도조차도 제한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푸른색 채소나 뿌리 식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빨강색, 노란색. 그래서 백상진 박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의 식탁이요, 꽃밭을 만드세요.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꽃밭으로 색색의 이 색소에, 이 채소에 있는 색소에는 각종 식물성 그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 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탁에 주황색, 빨강색, 노란색 모든 색깔의 잎채소를 넣으라는 거예요. 와, 우리 유 선생님, 안 여사님 매일 들으시는데도 이 노트 필기 하시는 거 보세요. 매일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는데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척하면 뻑하고 지금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조금 집중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 에셀 스틴 박사 프로그램에 일부러 미국에 가지 않으셔도 이번 시간에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실 거예요. 넘버 2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를 다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두콩이나 렌티콩을 비롯한 콩류. 예.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 IP6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정제하지 않은 곡류, 특별히 현미 쌀, 눈, 쌀, 겨, 껍질에 들어있고 거기에 IP6가 가장 풍부하고 그 다음에 콩에 들어있습니다. IP6가. 그게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 왜?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니까 뭐예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인데 토마토를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레시틴이 지방을 녹여주고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이 지방을 녹여줘서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 필수적으로 지방을 녹여주는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 때 콩 넣는다고 콩만 딱 골라서 빼서 안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콩하고 친해지셔야 되고 세 번째, 곡물을 드시는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변비를 만들어요. 섬유질이 1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개선하셔야 돼요. 많은 하는 분들이요. 동물성은 많이 제한하시는데 현미밥은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현미는 거칠어서 못 먹어요가 아니고 부피가 큰 거라고 들으셨어요. 예, 수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통곡물, 곡물 자체로 껍질채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IP6가 그대로 살아있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대신에 통밀에 그 다음에 현미에 오트밀에 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드시는데 통곡물과 어떤 첨가물도 없이 통곡물로만 만든 빵이나 파스타를 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과일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막힌 혈관과 혈관 폐색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환자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조 크로우 박사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96년 심장 마비가 와서 스트로크가 온 바람에 이제 검진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전 하행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갖고 이게 아주 좁아요. 혈관이. 3분의 1가량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한번 보세요. 여기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막힌 이 관상동맥이 뻥 뚫린 게 보여요. 여기 심장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막히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바이패스나 관상동맥을 우회로 시키는 시술이나 또는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이나 금속망을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우리 선생님도 유 선생님도 스텐트를 하신 것처럼 스텐트를 해서 이제 시술을 대개는 하는데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의료인들은 저도 30년 동안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유방암 2기로 오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정말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그 병원에서 5명이 오셨어요. 예,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 유방암에 노출되어 있는 그 교수님은 유방암 2기로 간호사 한 분도 유방암으로 3분은 갑상선으로 그래서 5분이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수술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영양의학으로
해독과 영양으로 자기 몸을 다루시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한 7년 넘어가네요. 아주 건강들을 잘 유지하십니다. 그런 속담처럼 조크로우 박사도 수술 바이패스도 혈관 확장술도 스텐트도 하지 않고 자 이제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자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식물식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꿨더니 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아요.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러면서 유 선생이 걱정하셨는데 조크로우 박사가 몇 가지 떨어졌냐면 유 선생님은 지금 8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걱정하실 수치냐? 아니죠. 굉장히 혈관이 깨끗한 거죠. 그리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98에서 38까지. 와우 환상이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조크로우 박사가 2년 후에 에셀스틴 박사에게 박사님이 제 목숨을 구하셨어요. 혈관이 완벽하게 청소됐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예, 이렇게 막혀있던 자전, 하행, 관상동맥에 3분의 1이 막혀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넬로우 하던 것이 와이드하게 이 고속도로처럼 뚫린 게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행복하시겠죠. 예, 수술도 스텐트도 바이패스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에셀스틴 박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으로 막힌 심장혈관이 이렇게 뚫리면 암 환자도 세포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 중요한 걸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신 분들이 혈관이 이렇게 막혔을 때 시술을 하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저지방 채식을 해주면 막힌 관상동맥을 치료한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아요. 자,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자, 오늘 집중하세요.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방암을 그리고 여러분의 폐암을 여러분의 전립선암을 여러분의 대장암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풍이나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당뇨나 골다공 등등의 모든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고요. 비타민 B12 특별히 치매와 B12 결핍증과 증세가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비타민 B 콤플렉스와 B12를 제공했더니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공부하셨는데 자, 또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질환, 특별히 발기불능, 전립선암, 방광에 염증이 있고 전립선에도 염증이 있고 발기불능으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지방이 다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범인이에요.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직장암, 자궁암 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무슨 병이다?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혈관병이기 때문에 이 혈관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성질환은 사실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먹는 음식 습관이.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 등의 모든 질병은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새해 이제 더 이상 병자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내용을 읽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병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수술은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대장암 환자가 수술한 이후에 복강경 수술 계속 점점 계속 악화가 되고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응급할 때 수술을 해야 하지만 이 만성질환에는 급성질환에는 급성적인 치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특별히 사망률도 높고 특별히 재발의 그리고 전이의 위험이 높고 또 뇌졸중이나 감염의 위험도 있고 심각한 정신장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첨단 수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스텐트 하신 분들도 계속 막히니까 또 하고 그래서 제2의 혈관 확장 시술, 제3의 바이패스, 제3의 스텐트 시술 계속적으로 이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입소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지방이 범인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심장혈관이 막혀 있을 때 지금 우리 스텐트 하시는 우리 유 선생님 아시겠지만 유 선생님의 심장에 지금 이런 시술이 돼 있어요. 자, 원래 여기 지금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치아의 때를 뭐라 그러죠? 치태를 영어로 플라그라고 하죠. 예, 때예요. 심장에 때인 요 플라그가 노랗게 때 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심장혈관벽을 점점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다 보니까 심장에 때가 껴갖고 혈관이 관상동맥이 점점 막혀서 이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좁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때로 심장의 때 이 플락으로 점점 심장혈관이 막혀서 요 반쪽이 너무나 좁아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숨을 쉴 수가 없고 헉 하고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 카테타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 풍선이 달린 카테타를 집어넣어서 요 그 심장의 때로 플락으로 이렇게 반이 막혀 있는 심장혈관에 이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 주면 여기를 타고서는 막혀 있는 관상동맥에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혈관 확장 이 시술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스텐트 하면 좀 이렇게 혈관으로 세포로 산소가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텐트 하신 분들 보면 심장혈관이 막히면 혈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도 막히고 뇌에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심장에도 스트로크 오고 다 우리 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를 하면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폐에도 유방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결국 내 몸은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